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10년을 투자할 산업, 식품이라는 영상을 주제로 탑5 종목을 공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향후 10년을 투자해도 좋을 만한 섹터, 바로 식품주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니, 식품주가 도대체 뭐길래 지금부터 향후 10년간 상승을 내다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쏙쏙 들어오게끔, 도저히 이게 실패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제가 아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도록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전혀 어려운 내용 없고 아주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가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들 향후 10년의 투자 계획을 설립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 반드시 시청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최소한의 시청률하는 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시죠? 도움이 됐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댓글, 좋아요, 알람,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안 될 리가 없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우리가 10년 동안 식품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가오는 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곡물 가격 상승이 있겠습니다. 이게 대선이 다가오는 거랑 식품주 투자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식품주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식품주를 투자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게 바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식품주라는 건요, 가격, 다시 말해서 식품주들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격이 올라갈 때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요, 일단 제품들의 가격, 이 식품주들은요 대부분 서민 제품들인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품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을 여기 지금 몇 가지 나열을 해놨는데,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여러분들 이거 평소에 너무 많이 사 먹으시죠? 신라면, 농심, 오뚜기, 진라면, 삼양라면, 동원참치, 제일제당, 비비고만두, 두부의 깡패, 두부제왕 풀무원, 롯데제과, 혜태제과, 이거 뭐 말해 뭐합니까? 과자 열심히 먹잖아요 우리, 그죠? 다이어트에 오늘도 실패를 하는 우리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져도요, 우리는 이 제품들의 소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게가 정말 힘들어져도요, 계란은 사 먹어야 되고, 파는 사 먹어야 되고, 김치는 해 먹어야 되거든요. 라면은 먹어야 되거든요. 애들 까까 한 번씩은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해도 이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이 이루어져도 이 어떻게 보면 판매량이나 이러한 부분은 줄지가 않으니까 결국 매출 증진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다른 데는 저가로 이제 가격을 동결시켜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농심만 가격 인상을 하고 오뚜기는 가격 인상을 안 하면 오뚜기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올릴 때 다 같이 올리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이런 대표적인 식품주들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이 가격 인상을 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바로 명분이 중요한데, 가격 인상을 하는 명분이 무엇이냐, 보통 이제 식품주들이 가격 인상을 해가지고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바로 원재료 상승의 가격 상승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라면 먹을 때 라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원자재라든지 뭐 소맥이라든지 대두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식품주들에서 원자재들이 이런 거잖아요. 이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서 상승에 따라서 가격 인상 명분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라면 하나를 만드는데 옛날에 50원이 들었는데 이제 60원이 들어. 왠지 알아? 왜냐면 소맥 가격도 올랐고 대두 가격도 올랐고 뭐 옥수수 가격도 올랐고 기본적으로 되는 이 음식들, 이 식자재들의 제품 가격이 올라갔거든. 곡물 가격이 올라갔거든. 곡물이 있어야 음식을 만들지. 곡물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 인상의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생기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떡락을 하고 원자재, 실물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뭐 실제로 금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는 했었는데 곡물이라든지 유가는 좀 뒤늦게 올라가긴 했지만 유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름이 있었고요. 이러한 식의 이제 상승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 인상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찬스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 원재료 가격 상승, 다시 말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 제품 가격 인상 명분을 가져올 수가 있다, 지금 식품주들이.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전문가님, 그러면요 어차피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든지 대두라든지 소맥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게 가격이 올라가면 뭐 라면이나 아니면 식품 제품 하나 만드는데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건데, 그럼 실제로 제품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도 오른 거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이 남겨먹는 돈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지 않을까요?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곡물 가격이요, 한번 올라가고 나서요 계속 올라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곡물 가격이 한번 매섭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다라는 걸 간과합니다. 곡물 가격이 매섭게 올라갈 때 바로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데, 이 제품 가격을 인상한 이후에요 곡물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다시 떨어뜨리나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라면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나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진라면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진 적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물론 뭐 할인 이벤트 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소비자 권장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르면 올랐지. 그러면 이 식품주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냐면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는 거예요. 식품주라는 거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는 겁니다. 물가가 언제 올라요? 이런 원자재 올라가고 이럴 때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뭡니까? 물건 가격, 라면 가격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라면 가격을 올려놨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제품 가격 올렸어 라고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제품 가격은 여전히 올라있는 상황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이 곡물 가격, 이 원료 가격은 인하가 되면서 사실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 비용은 이제 좀 낮아지는데 완성품, 제품 가격은 그대로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거예요. 스프레드를 많이 남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선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냥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인상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제품 가격, 서민 물가의 직격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국민들의 아우성이 상당합니다. 먹고 살기가 팍팍해졌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런 아우성들이 국민들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이러면 골머리를 썩는 게 어딥니까? 바로 정부예요. 현 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민 물가를 잡아라, 여기에 대해서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알게 모르게 정부에서는 이 기업들, 뭐 농심이나 오뚜기나 삼양이나 뭐 이런 식품 기업들 있죠, 대표적으로 굵직한 기업들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아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대선이 다가온다라는 거는 현 정권의 임기가 거의 끝나간다라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 때쯤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고 임기 초반에는 정말 지지율이 높은데 나중에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힘이 약해졌을 때 대선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권이 교체되려고 하는 이 시기에 딱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곡물 가격 상승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곡물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보여드리자면 지금 현재에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investing.com에 있는 미국의 소맥, 곡물, 선물 한 달짜리 지표고요. 캔들 하나당 한 달간의 이제 가격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요. 2008년 정도였나요? 네, 이때 당시에 어마무시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터질 때니까요. 이때 당시에 엄청난 이제 소맥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 그대로 급락이 나왔고 2011년도에 또 원자재 가격 상승, 소맥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2010년에서 2011년 이때 그리고 2012년 즈음에 한번 또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기 침체기에 접어들어요. 원재료 가격이. 보시면 이때가 2012년 정도인데 2012년 이후에 몇 년도까지? 2020년까지 약 9년에서 10년가량 곡물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두에서도 나타나는데요.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이때 당시에 어마무시한 이제 미국 대두의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층 떨어졌다가 2011년도에 상승 랠리가 굉장히 크게 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더 크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2012년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약 10년간의 조정이 나오고 바로 코로나 이후 증시가 반등을 줄 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돈을 막 찍어내는 바로 지금 현 시점 곡물 가격 인상, 원자재 바로 곡물 가격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대두뿐만 아니라 소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보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요. 2011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대두 가격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 소맥 가격,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 우리 제품 가격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11년도 대대적인 농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농심, 오뚜기, 혜태, 크라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식품주들 그리고 과자 관련된 그런 기업들, 서민식품들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 11년도 기준으로요. 향후 10년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약 5년 정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단 2012년도에서 13년도에 대시세가 한번 나오고요. 2015년도에서 16년도에 미친 듯한 2차 파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이제 하락이 나오죠. 이때 당시에 몇 %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100% 이상은 깔고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약 150% 가까이의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가 어땠어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때 뭐 좋습니까? 안 좋았어요. 이때가 2011년도가 이제 막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상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였고,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와주고 다시금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게 농심만 일어나냐? 동원 F&B도 마찬가지고요. 2011년 이후 몇 % 상승했습니까? 동원 F&B 1000%가 올랐어요. 동원 F&B 미쳤죠. 삼양식품 한번 볼까요? 2011년 대비해서 몇 프로 올랐습니까? 네, 최근까지 보면 19년도까지 하면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랐습니다. 일단 2만원에서 한 14만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700, 60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오뚜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갓뚜기라고 부르는 오뚜기. 마찬가지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고요. 혜태제가 식품 한번 볼까요? 이거는 2011년도 자료가 없어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크라운제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롯데제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CJ제일제당은 있죠. 2011년 기준 CJ제일제당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마무시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두부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풀무원 2011년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정말 괴물같이 올랐습니다. 괴물같이. 670% 올랐습니다. 670%. 한 7배 이상, 7, 8배 오른 거죠. 이런 어마무시한 상승 랠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곡물 가격 상승, 거기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이후에 향후 수년간 대시세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식품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식품주 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문외한이거나. 그런데 주식을 진짜 오래 하신 분들은 바로 이 타점, 바로 현 시점,
인플레이션이 다가온 지금 같은 유동성이 풀리는 화폐 가치가 떡락하고 있고 원자재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즉 오뚜기가 13년 만에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현 시점, 바로 이런 시점에서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의 기회를 저는 잡았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제가 탑5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서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원자재 가격은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스프레드 마진이 많이 나오면서 엄청난 매출과 순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게 바로 식품주들입니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죠. 곡물 가격 올라가고 있는 거 지금 쫙 치솟고 있어요. 대두도 어떻습니까?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옥수수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각자 찾아보는 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라면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농심이요, 신라면이 솔직히 말해서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 맛이 안 나. 그래서 요새 진라면이 대세죠. 그래서 진라면이 점유율을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뚜기, 진라면은 오뚜기죠. 그래서 오뚜기가 지금 라면 시장 점유율을 지금 농심하고 굉장히 격차를 많이 좁히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농심이 뭐 신라면 겉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내세우면서 다시금 이제 시장 회복에 또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1등이긴 한데, 점유율 1등이긴 한데 농심이 다시 한번 1등의 저력을 보여줄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삼양식품이 삼양라면이 뭐 그렇게 점유율이 높진 않았었는데 불닭볶음면 히트치면서 또 한번 일약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게, 실제로 오뚜기보다도 시장 점유율이 2010년도엔 잠깐 올라가 있었어요. 15%, 10%. 물론 지금 다시 떨어졌지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라면 시장을 내다봤을 때 향후 이번 오뚜기가 먼저 시동을 걸었거든요. 오뚜기에서부터 이어지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라면 탑3 요거를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식품주 참치 짱 먹는, 자 이건 누구예요? 라면 짱애들, 라면 삼총사. 라면 삼총사라고 하면 그렇고 라면 3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면 3대장 별표 쳐 놓을게요. 라면 3대장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치대장 동원 F&B는 놓칠 수 없죠. 동원 참치, 요새 또 팽수랑 손나은이랑 뭐 나와가지고 열심히 뭐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비고만두, 세계로 뻗어나가는 비비고만두 매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는 비비고 만두대장입니다. 만두대장. 그리고 이거는 두부대장. 여러분들 풀무원이 전세계 두부 점유율, 시장 점유율 1등인 거 아십니까?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국뽕이 차오르죠. 두부는 대한민국이 짱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롯데제과, 혜태제과 식품. 이거는 과자로 보는 겁니다. 과자랑 이제 뭐 아이스크림. 요새 날씨 여간 덥습니까? 아이스크림 먹어줘야지, 이럴 때. 그래서 라면 3대장,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을 눈여겨보시고요. 참치대장, 동원 F&B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참치캔 통조림으로 해가지고 점유율이 엄청나요. 그 스타키스트도 얘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데서도 제품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그 세계적으로 이제 먹어주는 기업이니까 동원 F&B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또 코로나19 이슈가 나오면서 다들 집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품주들, 막 통조림 제품이나 이런 거, 막 스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엄청 사재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이런 거 동원 F&B 같은 거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 비비고만두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비비고만두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 비비고만두가요 만두의 세계화를 이끌었어요. 솔직히 만두하면 뭐 딤섬이라든지 중국 거도 뭐 유명한 거 많잖아요. 근데 이 비비고만두가 세계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거 소비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식품 광고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무원은 영원한 이제 깡패, 두부의 전 세계 1인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수혜를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풀무원보다는 이쪽이라고 봐요. 물론 풀무원도 수혜를 보지만 좀 더 직접적인 건 이쪽이라고 봅니다. 과자, 만두, 참치 통조림, 라면, 이거는 안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제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겠다. 물론
풀무원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롯데제과나 혜태제과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무더위라서 아이스크림 수혜로 인해서 빙과류 종목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 혜태제과식품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혜태제과식품 같은 경우에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무원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올라가 있으면 제가 이거 사는 걸 좀 꺼려 했을 텐데 다시 또 주가가 다 조정이 나와가지고 한번 재진입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 CJ제일제당은 제가 진짜 탑픽주로 꼽아주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요. CJ제일제당은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도 몇 번 언급했는데 진짜 저는 이거 10년 후에 얼마나 가 있을지 너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 장기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이거는 저는 진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안 들었으면 이런 건 진짜 월급 나올 때마다 넣기 너무 좋은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성이 아직도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실적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롯데제과도 마찬가지 혜태제과랑 엮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면 3대장 오뚜기, 삼양, 농심인데 역시 저는 농심이 좋다고 봐요. 역시 1등은 1등이라고, 라면 관련주 중에서 하나만 꼽아달라고 하면 전 농심을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2등을 꼽아봐라 하면 그 다음 오뚜기, 3등을 꼽아봐라 하면 삼양식품, 이렇게 꼽아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농심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가 어느 정도 다시 올라왔거든요. 추세를 지금 안정감 있게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삼양식품도 보시면 아시겠고 오뚜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차트가 영 지금 아직 만들어지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더 관망을 하다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농심부터 살살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동원 F&B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통조림계에 엄청난 깡패 같은 고등어 통조림도 팔고 뭐 많이 팔죠. 그래가지고 이런 참치 통조림이나 뭐 해산물 통조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을 뭐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참치하면 동원 참치지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동원 참치 말고 뭐 없지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우리나라는 참치캔 통조림 하면 그냥 바로 동원 참치야 뭐. 그죠? 그래서 얼마나 유명하면 그 강동원 보고 참치 오빠라고 하겠습니까? 강동원이라 동원 참치라 참치 오빠라고 그러잖아. 강동원 보고. 그 정도로 영향력 있고, 참치 통조림 하면 또 동원 F&B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명절 때마다 스팸 솔직히 비싸서 안 사 먹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스팸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스팸 먹어요? 돈 많네. 솔직히 스팸 비싸서 우리 다 뭐 먹어요? 리챔 사 먹잖아. 솔직히 얘기하자 우리. 우리 스팸 비싸서 리챔 먹잖아. 스팸은 어쩔 때 먹는 거지. 명절 때나 먹는 거지 스팸은. 우리 평소에는 리챔 먹으면서 절약합시다. 동원 F&B가 리챔도 팔고 있다라는 거. 요런 거를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향후 이제 가격 상승에 일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종목들 솔직히 탑5를 꼽으라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농심, 동원 F&B, CJ제일제당, 그 다음에 롯데제과였나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게 혜태제과였나요? 네, 혜태제과, 그 다음 풀무원을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풀무원, 혜태제과, CJ제일제당, 동원 F&B, 농심 이렇게 총 5개 종목을 탑5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선정한 탑5 종목, 물론 다른 종목도 나머지 종목도 다 좋습니다. 진짜 안 좋은 거 없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탑5라고 꼽은 거는 따로 별표를 쳐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롯데제과랑 혜태제과는 너무 박빙이야. 혜태제과가 차트가 좋긴 한데 기업은 롯데제과가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 같아서 그냥 롯데제과에 별표를 주고 싶습니다. 이건 내가 솔직히 결정을 못하겠다. 둘 중에 이거는 거의 박빙이니까 그냥 한 종목이라고 보시고 우리 이거는 좀 비겁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제과랑 혜태제과는 차트로 보냐 기업으로 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차트로 보면 혜태제과, 기업으로 보면 롯데제과. 그래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한번 선정을 해보시고요. 두 분은 풀무원, 비비고만두로 제일제당, 그 다음에 참치 통조림, 캔 통조림으로 동원 F&B, 라면으로 농심.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식품주 가격 인상에 따른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이고 물가 상승에 대한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요새 물가 좀 많이 올랐습니까? 이번에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이후에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거는 또 추후의 일이죠. 이 스프레드 마진을 엄청나게 남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식품주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향후 솔직히 10년까지도 아니고 향후 5년을 바라봤을 때
엄청난 대시세를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니까요. 이번 기회 솔직히 말해서 증시와 무관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말씀드리면서 안전하게 장기 투자 이번 식품주를 통해서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단타장인 전문가의 약소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시겠죠. 제가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어디다 올려드립니까? 단타사냥꾼 어플에 종목 추천에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종목 사냥 올라가시면 여기 어떻습니까? 제가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들 무료 추천주를 드려가지고 신흥 SEC 수익 드리고 있고요. 드림텍 수익 드렸고 EM텍 수익 드렸고요. 드림시큐리티, 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수혜주로 수익 드렸고요. 일진다이아 수익 드렸고 유니트론텍 현재 뭐 보고 있고 삼성물산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원 FMB가 여기 올라갈 거예요. 후속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자세한 가격 전략이랑 기업에 대한 상세한 분석 보시면은 여기 어떻습니까? 예, 딱 삼성물산 들어가 보시면 가격 전략도 알려드리고 비즈니스 서머리, 그 다음에 현황, 전망, 그리고 자세한 이제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어떤 사업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지 기술적 분석, 재무 분석, 그리고 호재성 시나리오, 악재성 시나리오.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 좋게 흘러가면 이 기업이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무조건 좋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부분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도 제가 면밀하게 아주 빠삭하게 올려놓으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나면 댓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 단타사냥꾼 어플 어떻게 다운받으실 수 있냐?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플레이스토어 뿐만이 아니라 앱스토어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단타사냥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타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어플이 나오죠. 요걸 이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단타사냥꾼 어플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운을 받으시면 100% 무료 다운이고 무료 가입이고 모두 무료 열람이 가능하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무료 어플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거시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